오늘은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자동차에서 요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북쪽을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마을을 그리고 도시를 방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가 필요한 곳은 세 도시밖에 없었다. 세 도시에 이제 도요타 대리점이 있는 곳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작은 마을 중에 한 군데는 개인이 하시는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자서 그냥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제가 목적이 원래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중장비 쪽으로 넘어간 중장비나 아니면은 뭐 트럭 이쪽 장비 정비사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자동차로 졸업을 해서 경력을 3년 이상을 쌓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중장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밟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자동차를 끝내놓고 바로 그 중장비 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중간에 3년이라는 경력이 없으면은 중장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동차로 졸업을 해서 졸업된 비자로 3년의 경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중장비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서 이 다음에 제가 있을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아, 이 다음에 사실 이 다음에 필요한 게 졸업생 비자인데 저는 이 학교와 학교 사이 중간에 졸업생 비자로 해서 자동차 3년 경력을 채우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가 없어요. 졸업생 비자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려고 자동차 정비 쪽으로 해서 중장비를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졸업을 해서 졸업 그 학교를 나와서 한국에서 3년의 경력을 쌓고 다시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제 나이가 많이 오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쪽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리, 그게 아니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간호,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방법은 뭐 젊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다 여러 가지로 통하지만은 일단은 제 나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시골에 가서도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은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호주 정부가 원하는 그 취약 지역군 있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그런 쪽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요리랑 간호 이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단 요리로 가서 영어 점수는 계속 공부를 해갖고 7.0을 맞게 되면은 요리 쪽에 있다가도 7.0이 넘으면은 저는 바로 간호 쪽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급여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보통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요리하면은 이거밖에 못 받지만은 여기 호주에서 요리하면은 뭐 5만 불, 6만 불 기본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호주에서 6만 불은요 한국에서 연봉 3천만 원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 수준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봉 3천만 원이 여기서는 연봉 6천만 원, 6만 불 정도가 돼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불이라고 해서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6만 호주에서 6만 불이면 한국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급여가 딱 우리나라의 2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뭐 급여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요리가 세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파이포로 요리가 올라왔는데 댓글이 다 비웃는 거였어요. 시급으로 45불이었나? 45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막 댓글로 미친 거 아니냐고 파이포 들어가는데 45불 받고 누가 가냐고 막 그런 댓글이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광산 들어가면은 보통 애들이 이제 거의 한 시간당 한 5, 60불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50불 이하가 올라오니까는 막
댓글들이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요리가 그렇게 큰 연봉을 받는 직업군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더라도 가서 일단 간호 쪽으로 일단은 최대한 목표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또 받으려고 하면은 그 학교를 입학할 때는 IELTS가 5.0이 넘어가면 되는데 졸업생 비자를 받는 거는 또 IELTS 6.0이 넘어야 돼요. 그거는 뭐 나이, 전공 다 상관없이 6.0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6.0을 맞아야 될 거면은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CR 더 해서 7.0 해갖고 간호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간호가 되면은 일단 기본 연봉이 8천인가 8천 8만 불부터인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제 다 끝내놓고 저 간호사표에 간호사 정식 등록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그래도 뭐 한 5만 불, 6만 불 정도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흘려 듣기로.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호로 해서 또 파이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강산을 들어가서 일하는 게 있어요. 또 그거 하면은 기본 뭐 한국 돈으로 한 2, 3억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역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뭐 뗄 거 떼고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뭐 자기도 들어보면은 뗄 거 떼고 1억 5천 정도는 벌다라는 얘기는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저도 간호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힘들지만은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다라고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간호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그 제가 원래 생각했던 중장비 이쪽 있잖아요. 이 중장비 쪽이 되게 고소득 직업군이에요. 이 호주 내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호주 내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노가다? 하여튼 노동을 하는 직종 중에서 저임금 쪽이 외국인 노동자를 좀 많이 그 영주권을 발급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중장비 쪽은 호주에서도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좀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중장비 쪽도 그렇고 그야말로 전기 기술자, 전기 일렉트렉션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외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 과정에도 여기에 교육을 받으려면은 그 저처럼 자동차로 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3년 이상의 경력 막 이런 게 있어야지 그 교육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 기술자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 사람을 받질 않아요. 교육 과정에. 그래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이 돼야지 그 교육 과정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보더가 열린 것 중에 하나가 전기 기술자는 한국에서 자격을 다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IELTS가 5.0 이상이 되면은 호주 쪽으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일단 조건 자체는. 그래서 아예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나이가 좀 뭐 20대, 30대 분이시라면은 아예 저기 한국에서 그런 쪽으로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3년 동안 3년 이상의 경력을 채우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같이 IELTS를 5.0이 기본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서 뭔가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는 6.0 받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6.0이라고 해봐야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영어가 6.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마스터를 하고 이민 준비를 하시면은 여기 오셔서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해요. 예. 일단은 그 경력과 영어 점수만 있으면은 여기 오시면은 그냥 바로 오셔서 직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여기서 일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바로바로 뭔가 되게 순조롭게 흘러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국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밟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그
경력을 채우셔갖고 영어 점수랑 경력이랑 같이 채우셔갖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은 호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올해 법 개정이 돼서 올해인가 그게 법 개정이 돼서 한국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은 호주에서 일정 교육만 이수 받으면은 바로 그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이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그리고 뭐 간호나 자동차나 전기 이쪽은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도 그 취업 이민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잘 보셔갖고 여러 나라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 자동차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도 그쪽 관련해서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못 받으면은 넘어갈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저는 호주 딱 그쪽 나라보다 호주에서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어,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게 무조건 간호입니다.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간호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갈 거고요. 간호로 가다가도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뭐 그때 가서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국이란다, 캐나다나 뭐 하여튼 그런 쪽 나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전공을 미리 선택하셔갖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고 IELTS 점수로 한 6점 정도 이상 맞으시는, 3년 동안 3년 이상 그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해외에 나오셔서도 남들처럼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바로 안정적으로 이민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주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